근데 할로윈 전략 들어갈 때는 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펀트로 걸러낸 종목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소형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뭐 보통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5월 달에 다시 주식을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이래 들어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400대까지 떨어지는 건 누가 봐도 좀 비정상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종로에 나왔는데요. 7월 달이 되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들어섰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장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7, 8, 9월 특히나 3분기가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퀀트적으로 3분기, 4분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 강원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최고의 권위자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당연하다는 좀 표정이세요? 아니요. 권위자는 아닌 것 같고 저보다 퀀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가장 알려진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딱 떠오르면 저분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좀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뢰감이 가요. 네, 좀 더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제가 얘기하기에 많은 경제 유튜브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그 중엔 단연코 하나는 우리 강 작가님의 퀀트 분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년 전에 그때 9월 달에 연합인포 식사합시다에서 네. 모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때 9월 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점 찍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9월 말 10월 중순 이때가 저점이었죠. 네. 그 분위기에서 그나마 제가 위안이 됐던 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네. 여건이 바뀌고 할로윈 전략 예.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다시 좀 손해를 봤다면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페드는 자꾸만 금리 계속 올리고 네. 시장은 2134를 9월 말에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때 우리 강 작가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때 도움이 됐던 게 20년 만에 돌아오는 세 가지 큰 모멘텀이 시작된다. 네. 그 얘기를 9월 달에 하시면서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은 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그때 제가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사실 제가 한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레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조만간 번역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2나 3으로 끝나는 해에 보통 미국 시장에 저점이 온다. 2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저점이 오더라.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1월, 4월이 수익이 좋고 5월, 10월이 안 좋다. 네, 그 얘기인데 그거를 그럼 세 개를 합쳐보면은 그 우주의 기운이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 42년, 62년, 네. 82년, 2002년, 그 다음에 2022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 아무래도 11월, 4월까지 같이 감안하면은 그게 아마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우연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그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쵸. 네, 미국 시장의 저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2일이었습니다. 네. 10월 12일이 저점 쳤었죠. 그렇죠. 나스닥이 12월 29일인가 뭐 그렇고요. 뭐 어쨌든 네. 이제 그 4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S&P 500이 장중에 3,500이 살짝 깨졌다가 예. 지금 거의 4,400인가요? 네, 그렇죠. 네. 900포인트나 올라왔으니까 엄청 30% 올랐네요. 네, 네. 30% 올랐고 나스닥이 1088, 예. 뭐 880인가 뭐 기록하고 지금 쭉 올라왔으니까 나스닥은 뭐 올해만 들어서 3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장이 안 좋을 때 보통 보면 안 좋으니까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귀가 쏠리게 타기도 한데 네. 그때 우주의 기운이 온다라고 예. 얘기까지 하시면서 네. 참 희망을 주셔서 저 같은 낙관주의자한테도 예. 큰 도움이 돼서 네.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요거 좀 드시죠. 네. 이거 굉장히 네.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보니까 그래도 9월달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지금 우리 강 작가님의 콘트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아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할로윈 전략 들어갈 때는 네. 그게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콘트로 걸러낸 종목 들어가는 건가요?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는 구분하지 않지만 아. 저는 주로 이제 소형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소형주가 한 1월까지는 꽤 괜찮았는데 이제 그 후에는 또 에코프로 등 이제 몇 특정 대형주들이 앞서 나가서 지수의 자금을 좀 빨아들였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2017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 역할을 해줬고, 23년에 이제 에코프로가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끔 이제 한 대장주가 나와서 모든 자금을 다 빨아들일 때는 아무래도 소형주 쪽에 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례가 있고요. 그게 뭐 보통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게 2003, 4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2017년, 23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요번에였기 때문에 전 좀 슬펐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질렀어요. 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경제학이나 이렇게 경기를 전망하시는 분은 네. 올해 1Q, 2Q가 진짜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중소형주를 지를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이번에 대형주장이다. 대형주다.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도에도 처음에 1, 2, 3, 4, 5, 6까지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네.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7공주 장세라고 해서 예. 대형주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빅7이었잖아요. 예. 그 미국은 빵이었고 네. 저희는 이번에도 23년 상반기는 일단은 중대형주가 가는 장이다 네. 라고 봤었고 사실 올해 6월 말까지 지금 그 S&P 500이 한 16.78% 나스닥이 한 30% 올랐고 나스닥 100은 더 올랐죠 약간. 예. 근데 러셀 2000 그게 좀 부진했죠. 부진했잖아요. 네. 네. 예. 예, 그런 원리가 아직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경기가 더 나빠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작용한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 위주로 이번에 할로윈 전략을 들어갔다가 4월 20일 날 팔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10월 말까지 놀아야 됩니까? 제가 놀지는 않고요. 지금 뭐 좀 나눠가지고 30% 정도는 그 정적 자산 배분, 올레더 같은 자산 배분하고 있고요. 네. 30%는 동적 자산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최신의 모멘텀을 봐서 이제 오른 놈에 따라 붙고 이제 다 부진하면은 빨리 그냥 빼서 현금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동적 자산 배분이 3분의 1은 S&P에 들어가 있고 한 20% 정도는 현금이고 한 10몇 프로가 회사채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이 3개 채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랑 뭐 이머징 채권이랑 하이힐드 채권인가? 뭐 그게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금도 그거 말고도 외에도 또 한 2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이 코스피가 5월, 10월 내에 유일하게 좋은 달이기 때문에 잠깐 10% 들어가서 7월 말에 다시 뺄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갖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12개월 중에 보니까 50지옥이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게 5월에서 10월까지는 지옥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할로윈 전략을 얘기하시면서 네. 그 데이터로 봐도 11월 장 좋고 12개월 중에 1, 2, 3, 4, 5 등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2월만 빼고요. 2월만 네. 빼고 예. 2월이 한 9등인가 했던 걸로 예, 2월이 좀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이 5등인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5월, 6월 좀 이래 조심해서 이제 시장을 봤는데 네. 의외로 5월, 6월이 이번에 시장이 다 좋았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그 4월 20일 날 제가 빠졌거든요. 네. 6월 말과 비교하니까 코스피는 사실 똑같았고 코스닥은 제가 판고보다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의외로 뭐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5월 중순까지 장이 이제 쫙 빠지다가 이제 거기부터 한 달 동안 6월 중순까지 또 이렇게 강하게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기억하는 것 같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지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이면은 그 안에서 상당히 좋은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부각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4월 달에 코스닥이 고점 쳤을 때가 85. 연초 네. 이후 35% 올랐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연초 이후 지금 28% 30%로 네. 그때 고점을 못 뚫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때 이후로는 지금 빠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도 2650인가 얼마 찍고 뭐 네. 비슷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5월, 10월에 팔려고 해서 다 팔았는데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팩트는 지수는 일단 안 올랐고 당연히 그 지수 내에서 오른 놈도 있었고 내린 놈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맞출 수 없어요. 네. 하긴 뭐 작년 그렇게 빠지는 장에도 오른 주식은 있었으니까. 아, 뭐 당연히 네. 있죠. 네. 확실히 제가 이번에 그걸 좀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이제 지수의 계절성만 주로 많이 봤는데 그 섹터별 그 계절성도 좀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7월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많이 오르는 업종이 있고 안 오르는 업종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네.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네. 20년, 30년치 예. 1월 달에 가장 강한 종목, 2월 달에 가장 강한 종목, 네. 한 10개, 20개씩 코스피 상위 10종목, 뭐 코스닥 상위 10종목 그런 데이터를 준 게 있어서 예전에 네. 아, 예, 네. 그걸 갖고 시장을 봤더니 희한하게 반복되더라고요. 그게 논문도 이미 있습니다. 그 로베코라는 꽤 유명한 회사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인데요. 네. 거기가 좀 이제 퀀트 분석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가 지수, 저기 뭐 채권, 그 외환시장, 원자재까지 다 그 똑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200년 동안에 예.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월에 잘 나가는 자산을 사고 그렇지 않은 자산을 공매도 하고 이제 이런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권에서 다 통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야, 그래요? 네. 200년 분석을 한 게 맞았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꽤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시클리컬 기업이 많아서 네. 화학 회사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 뭐 4, 5, 6월 달에는 항상 메인터넌스, 예. 유지 보수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어닝이 또 매출이 줄어들고 예.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퀀터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 네. 퀀터라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자금 관리는 좀 잘해야 되겠다, 그죠? 저도 아마 이제 그 최근에 영상에서 하나 내보냈는데, 이 시즈널리티가 제 경험상으로는 한 3번 하면 2번 정도 맞고 1번 정도가 틀립니다. 네. 근데 22년, 23년은 이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잘 들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100% 맞았던 걸 알았으면은 저 전부 다 좋을 때 100% 몰빵하고 올인하는 하고 전부 다 그 현금으로 뺄 거, 이런 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한 2번 맞고 1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동안 이게 너무 자주 맞았는데, 당연히 미래에는 그 정도 확률로 회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번 틀릴 때 제가 너무 리스키하게 베팅을 하면은 이제 그때 그 한 번으로 나락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절성이 꽤 자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베팅을 할 때 비중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00% 주식, 100% 현금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이지는 않고요. 계절성이 좀 유리하게 보인다 하면 주식 비중을 여기에서 조금 늘리고, 뭐 그렇지 않다 하면 조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살아남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때 제가 강 작가님한테 좀 인상 깊었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2월에서 3월 딱 넘어갈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딱 손절을 하셨었잖아요. 네. 3월 초인가 뭐 손절했다가 예. 5월 달인가 이제 다시 또 사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 시장에 유연하게,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주식을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모멘텀을 보고 이래 들어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3월에 그 1,400대까지 떨어지는 거 누가 봐도 좀 비정상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매우 높기는 한데, 그럼 타이밍이 언젠가 해서 이제 3월 손절한 후부터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제 결론은 월 단위로 저점이 2달 연속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그때는 안전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5월, 10월 때문에 제가 주식에 풀 베팅을 하지는 못하고 반 베팅 정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것도 좀 아깝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 수익을 놓치는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프기는 한데, 그 대신에 제가 쪽박차고 거지르는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다우지수 네.
최근 50년, 한 60년만 보더라도 계속 그냥 주식 들고 가는 게 나았었잖아요. S&P 500도 그렇고.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자산 배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레버리지를 안 쓰시는 거죠. 그 레버리지는 한 번도 제가 쓴 적이 없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텀을 굉장히 길게 50, 60년으로 보면은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중간에 사실 안 먹히는 구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하긴 그러네요. 네, 예를 들면은 사실 이게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의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70년대로 똑같은 일이 있었고, 네, 최근 50년을 보면은 10년 내내 미국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번 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50년 중에 2번이 20년이나 해당되니까. 3번은 굉장히 잘 됐는데, 이제 네. 80년대, 90년대, 2010년대는 잘 됐는데, 70년대랑 2000년대는 이게 이제 하나도 안 먹혔거든요. 이제 바이 앤 홀드 또는 뭐 정리식 투자, 이게 이제 하나도 안 먹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부분 투자자 중에서 막 50년, 100년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요. 그 10년 동안 뭐가 안 먹히는 전략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장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 네. 2013, 14년까지 나스닥이 한 14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14년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다들 이제 중국의 시대다 하면서 2005, 6, 7년도에는 또 중국 시장이 엄청 핫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코스닥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왜 그 장기 차트 보면은 99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네. 그 지금도 여기 밑에 어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25년 지났는데요. 저도 뭐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주식을 100% 채우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강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할로윈 전략, 할로윈 기간하고 비할로윈 기간, 네. 그것만 보더라도 1년 내내 주식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10월 말에 들어가서 4월 말에 파는 게 연평균 수익률도 더 높다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네. 그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의 수익과 그 11월, 4월에만 6개월 동안 투자하는 수익이 거의 비슷하죠. 네. 한국은 비슷하고. 예, 그 그러니까 뭐 코스닥, 미국은 코스닥 달라요.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굉장히 희한하죠. 이제 코스닥 자체가 수익을 못 냈는데 11월, 4월에만 투자했으면은 코스피와 비슷한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100원이 9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100원이 9원이 되었죠. 네. 100원이고 한 20년, 30년 하면요. 30년도 아니고 그 한 8년, 그러니까 25년 정도에 100원이 9원이 됐습니다. 야, 뭐예요? 91% 마이너스 난다는 네, 거예요. 그죠. 네. 5월에서 10월. 네. 그리고 이게 그 주식을 그냥 매수하고 보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가 그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라는 책을 냈는데 이제 1900년을 이시로 들었습니다. 1900년에 그 10대 강대국에 다 주식 시장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10개국 중에서 7개국에서 마이너스 100%가 나타났습니다. 네. 완전히 다 망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거기서 살아남은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0%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 대공황 있었고. 때. 근데 이제 나머지 국가를, 예면 독일이나 일본 패전했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화되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국가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도 그 주식시장에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죠. 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지그시 50년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다 돼 있을 거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켓 타이밍과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오늘 방송은 이 퀀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예. 오늘 많이 보실 건데, 네. 작년 하반기에 S&P 500이 3,6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반등이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저랑 9월 달에 만나서 우리 방송 찍을 때였는데, 그때 25% 빠졌다가 반등이 20% 이상 올라갔었는데, 네.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저점은 깨지 않는다. 예.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확신을 했었던 거죠. 네. 하반기로 가면 아마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렇게 쌍박을 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3,600 저점을 깨버렸었어요. 9월 달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월 4월 전략 때문에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0월 말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666점이 저점이었고요. 예. 어쨌든 제가 들어간 10월 말 후에는 거의 깨진 적이 없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 손절 포인트였습니다. 예. 3,666이. 아. 왜냐면 거기에 이제 깨지면은 이제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깨져가지고 저는 그냥 4월까지 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0월 이후로는 깨진 적이 없었는데 예. 6월 달에 3,636 정도까지 갔다가 예. 그러고 나서 7, 8월 달에 잭슨홈 미팅 있기 전까지 예. 시장이 가파르게 또 반등이 들어갔었거든요. 뭐 잘 들 것 같으니까요. 네. 예. 테슬라도 좋았고 막 네. 올라와가지고 저는 시장이 그 저점이 나온 줄 알았었어요. 예. 그리고 저점 대비 20%나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외신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이렇게 빠지고 지수가 20% 이상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20% 올라오면 그러고 나서 저점 깨진 적은 없다. 예,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게 10월 초에 깨졌던 거죠.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랬을 경우에 그때 그 강 작가님이 요 6월 달에 저점을 깨면 한 네. 번도 없었던 일이 예. 발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조금 내가 원래 들어갔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퀀트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그 대응 전략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만약에 저점을 깨면 일단은 다 팔고 네.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이런 것이 한 분기에 15% 이상 급락했을 경우, 이제 그게 2분기에 있었습니다. 22년 2분기가 이제 그랬는데요. 네. 이제 그 후에는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후에 와 보니까 그 저점 대비 S&P 500이 떨어져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더라라는 그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2년 2분기에 그 주가가 15% 이상 급락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3,666포인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12월 말 또는 그 2023년에 다시 와보면은 거기가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이번에 믿는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3,666이 밑으로 터지게 되면은 이거면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난 다 팔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냥 그러니까 높은 확률이 이긴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전략이 하나 그 안 맞았던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들하고 아버지의 전략 중에 1250원을 뚫고 올라갈 때 주식 사면 네. 1년 뒤에 항상 먹었다. 예. 근데 이번에 안 맞았어요. 근데 아드님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떨어지는 1250에 딱 네. 들어갔었으면 네. 1월이었죠, 그게. 네, 1월 10일인가? 네, 네. 결국 이제 먹는 거에 맞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 아드님 전략으로 이제 보시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아들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요. 그거 좀 많이 네, 배웠어요. 퀀트 전략은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네.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배워야 되는데 아들한테 참 좋은 걸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R이 0.9가 깨졌을 때 네. 그것도 이제 0.9가 깨질 때 들어가는 거라 예. 깨졌다가 올라오는 네. 0.9에 네. 들어가는 네. 거냐. 그건 제가 생각 못했네요. 네. 그 차이도 있는데 PBR 0.9 깨졌을 때 들어가면 항상 네. 먹는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도 맞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PBR 0.96, 98 뭐 정도까지 다 돼 있고 지금 1일 정도 됐습니까? 네. 1 근처까지 오고 예. 있어요. 2,700이 1인데 네. 근데 이게 PBR이 또 우리나라가 적자가 안 나다 보니까 예. 이 북 BPS가 계속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지금 0.9랑 1년 뒤에는 또 이게 좀 더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먹었을 때 수익이 0.9에서 1 갔을 때 팔면 예. 실질적으로는 뭐 11.111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수익이 좀 더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그 PBR가 0.9에서 1로 올랐다는 거는 그거 자체로 11%를 먹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순자산이 5% 증가했다 하면은 11%에다 5%를 또 추가로 이제 먹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PBR 0.9에서 밑에서 사면 항상 먹는다. 그 믿음을 갖고 샀는데 가만 보니까 네. 그것도 PBR도 역시 떨어질 때보다는 올라올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코로나 때 PBR이 0.6이 깨지지 않았었나요?
뭐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30 갔을 때 0.6이 꺼졌는데 그때도 PBR 0.9에 들어갔었으면 아마 또 엄청 마음고생을 했을 건데 가만 보니까 PBR 전략도 어느 정도 이 패닉 셀링이 항상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올라올 때 사는 게 맞더라. 이런 게 이제 자꾸만 저도 이 퀀터 전략을 쓰고 거기서 또 이렇게 크랙션 이렇게 수정을 또 계속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좀 시키고 있어요. 하긴 저도 그 이제 PBR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켓 타이밍 툴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한 1, 2년 후에 오면은 늘 올라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진짜 0.8이나 0.9를 찍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거 시장이 뭐 0.8이네 오른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0.9를 찍을 때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냐, 그쵸.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냐, 네.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무릎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릎이 아니라 허리인 경우가 있잖아요. 가슴일 수도 있죠. 네, 가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바닥을 보고 돌았을 때 그래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코로나 때 2개월 연속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걸 보고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일 수도 있잖아요. 3개월이면 너무 늦나요? 뭐 3개월 해도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020년 사례를 보시면은 3월에 일단 저점을 찍었고, 네. 4월에 저점을 안 찍었고, 네. 5월에도 안 찍은 거 찍었고. 보고 5월 말에 들어가는 전략이니까요. 물론 그거를 확실하게 6월까지도 안 찍은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조금 더 높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근데 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 윅스가 40 찍고 한 달 후에 기다려서 들어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윅스가 한 30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간 것 같은데 그렇죠. 40을 뛰어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은 이번에는 써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40 돌파 안 했나요? 작년에 돌파를 안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20년 그때는 당연히 돌파를 했죠. 그렇죠. 코로나 때는 좀 더 익스트림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제가 보는 빅스에는 35에다가 빨간 줄을 쫙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40이 아니고요. 40을 터치를 잘 안 하니까 네. 35를 줄 그어놓고 35가 넘어가면 일단은 매수 대응 전략. 네. 그리고 이게 왜 수정이 필요하냐면 강 작가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퀀터 전략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들 40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가요?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제가 하는 말 뭐 누가 듣습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 24만 명이나 이 구독자가 있으시고 하니까 저는 콘테 전략은 결국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35로 사람들이 내신 경우.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네. 그게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기. 혹시 그걸로도 새로운 퀀터 전략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시나요? 이게 되게 간단한 전략인데 곧버스의 순매수와 순매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일단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강 작가님이 세 번의 큰 기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준비해라, 매수 준비해라 막 되게 그때는 막 신나 계셨거든요. 네. 5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5년까지는 저는 걱정을 일단 아예 안 하고 있고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